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씨앗 뿌리기와 지주대 세우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 뿌리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줄뿌림이 있습니다. 줄뿌림. 줄뿌림은 보통 작은 씨앗들을 밭 위에 일자로 손가락으로 살짝 손가락으로 파주고 그 위에 줄을 세우듯이 씨앗을 뿌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산파라고 하는데요. 산파는 한자고 흩어뿌림이 있어요. 흩어뿌림. 보통 흩어뿌림은 우리 대파나 아니면 쑥갓 같은 이유를 모래나 아니면 흙이랑 섞어서 그냥 밭 위에 뿌려주면 저절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파가 있고요. 세 번째는 구종법이 있어요. 구종법. 구종법은 뭐냐면 손가락으로 땅에 구멍을 3개 정도 손가락으로 콕 집어서 이 안에다가 씨앗을 넣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로 좀 큰 씨앗들, 콩류가 되겠죠. 콩류는 보통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고 3개 정도를 심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콩류는 새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농부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콩을 3개 심는 이유는 하나는 벌레가 먹고 하나는 새가 먹고 하나는 사람이 먹는다. 그래서 보통 3개 정도의 씨앗을 뿌렸고요. 콩류는 구종법으로 심으면 되겠습니다. 콩류나 호박 내지는 오이 같은 조금 큰 씨앗류는 이렇게 구종법으로 심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씨앗 뿌리는 방법은 줄뿌림, 그 다음에 흩어뿌림, 구종법 3가지가 있고요. 줄뿌림 같은 경우는 씨앗을 조금 많이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뿌리면 싹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은 중간중간에 솎아먹고 우리 모종 심을 때 내지는 씨앗을 뿌릴 때 약간 간격, 정식 간격이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래서 정식 간격을 맞춰주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싹들을 뽑아서 먹고 솎아주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솎아주기. 그래서 솎아주면서 간격을 맞추어서 작물이 자라도록 유도해주면 되는데요. 솎아주는 방법은 계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봄에 나온 싹은 큰 것을 먼저 골라서 먹습니다. 봄에는 기온이 점점 올라오고 날씨가 좋아지기 때문에 싹이 나온 것들이 잘 자라요. 그래서 먼저 나온 것들, 크기가 큰 것들을 먼저 먹고 작은 것들을 키워서 나중에 수확해서 먹도록 합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반대가 돼요. 가을에는 낮에 햇볕은 좋지만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온차가 커지고 일교차가 커지기 때문에 싹으로 키우는 애들, 씨앗을 뿌려서 키우는 애들은 사실 크게 자라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뿌린 씨앗들은 보통 작은 것을 골라 먹고 큰 것을 키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무씨앗을 뿌리거나 갓씨앗 같은 것을 뿌렸을 때 솎을 때 좋은 큰 것을 남겨두고 작은 것들 먼저 솎아서 먹으면서 작물을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렸을 때 씨앗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흙에다가 씨앗을 뿌릴 때 씨앗 두께의 3배, 씨앗 두께의 3배 흙을 덮어서 키웁니다. 그래서 상추 씨앗이나 깨 같은 경우 굉장히 씨앗이 작잖아요. 그 작은 씨앗들을 심으려면 호미 같은 것으로 너무 깊게 파면 안 되고 손가락으로 살짝만 흙위를 긁어서 그 위에다가 줄뿌림 같은 것을 해주고
보통 상추 씨앗 같은 경우는 그냥 땅을 파지 않고 뿌려 놓아도 상추 씨앗은 광바라라고 해서 햇볕을 아주 좋아합니다. 광바라. 이런 상추들은 광바라에서 그냥 떨어져도 내지는 우리 알고 있는 갓 같은 것들도 그냥 땅에 떨어져서 저절로 잘 발아해서 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뿌리고 굳이 흙을 덮지 않아서 키워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씨앗들이 다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깊게 심으면 이게 오히려 발아하는데 장애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씨앗 두께를 고려해서 아주 살짝만 흙을 파고 그 위에다가 줄뿌림이라든지 흩어뿌림이라든지 구종법으로 씨앗을 넣어주면 되고요. 씨앗을 뿌리고 나서는 물을 주지 않아요. 씨앗은 자기 자체의 수분으로 발화를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건조한 때 씨앗을 뿌리면 얘가 또 씨앗이 잘 발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씨앗을 뿌리고 나서 물을 주면은 기온이 좋을 때는 훨씬 더 발화 속도가 빨라져서 싹이 빨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파는 것들은 씨앗이 봉투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3평도 안 되는 밭을 하는데 씨앗을 다 뿌릴 수가 없겠죠. 너무 씨앗을 많이 뿌리면 이것들이 촘촘하게 싹이 나와서 나중에 솟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씨앗을 일정 정도만 뿌리고 남은 씨앗은 잘 밀봉을 해서 냉동 보관을 하면 다음에 심기 전에 잠깐 상온에 꺼내 놓으면 얘가 잠을 깨거든요. 우리 그것을 최아라고 하는데 잠을 깨는 거예요. 최아를 시켜서 심으면 씨앗은 냉동 보관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 꺼내서 쓰면 몇 년 동안 보관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상온에 방치하거나 하면 보통 전해에 수확한 씨앗을 그 다음에 1년 정도 사용하고 그 이상은 발화율이 떨어져서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씨앗을 쓰고 남은 것들은 잘 밀봉해서 냉동 보관, 냉장고에 냉동 보관하면 여러 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뭐 2,000원짜리 한 봉 사도 5년, 6년 잘 보관하면 10년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쓰고 남은 것들은 잘 보관해서 다시 사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씨앗을 뿌리고 나서는 물을 주지 않지만 너무 건조하면 물을 준다라는 것을 좀 유념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 지난주에 3가지를 심었죠. 고추, 그 다음에 대파, 그리고 비트를 심었어요. 그래서 간격을 생각해서 고추는 60cm의 간격, 대파는 그냥 5cm 정도 간격으로 좀 눕혀서 심었고 비트는 한 20cm 정도의 간격을 주었는데요. 고추 같은 경우에는 심어놓고 자라면서 위에서 열매가 많이 달리고 하기 때문에 점점 무거워져서 고추 중심 줄기로는 지탱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이 뿌리가 우리가 보통 좁은 일항에 고추를 심었는데요.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 뿌리들이 잘 흔들려서 바람에 넘어가거나 비가 오면 잘 쓰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보통 고추를 심어 놓으면 이 고추를 심은 데 옆에 이렇게 대를 세우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 지주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주대. 고추 옆에 보통 우리 팔자고리로 이렇게 묶어서 고추대가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내려도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를 해주는 지주대를 세우게 되고요. 보통 우리가 좁은 일항에 고추를 우리는 2개 심었으니까 그냥 하나에 각각 하나의 지주대를 세우면 되지만 만약에 여러 개를 심었다, 3개를 심었다 그러면 중앙의 지주대를 세우지 않고요. 양 옆에 지주대를 세워서 여기서 고정하고 줄을 쭉 늘려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지주대를 세워서 줄로 메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 줄을 2단 정도 메어주면
고추가 흔들리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지주대를 세워주고요. 고추뿐만이 아니라 우리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지주대를 세우죠. 그래서 토마토는 열매가 달리면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 지난주에 적심을 해도 한 토마토를 8단까지는 키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잎이 있고 열매를 달고요. 또 잎이 있고 여기서 또 열매를 달고요. 이렇게 달면 늘어져서 무겁기 때문에 이 옆에다가 지주대를 세우고, 너무 꽉 묶으면 이 줄기가 다칠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팔자로 매듭을 지어서 연결해서 묶어주고요. 중간에 가다가 또 팔자로 연결해서 묶어주고, 사이사이에 나오는 겨순은 어떻게 한다? 제거한다. 중간에 이렇게 겨순이 나오거나 하면 제거하고 열매만 키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주대를 세워서 작물이 중심을 잡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끈으로 결착을 해서 묶어서 유도해주면 되고요. 요즘은 줄로 묶지 않고 집게 같은 것으로 찝어서, 이렇게 집게 같은 것으로 찝어서 고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도구들도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편리한 도구를 선택해서 지주대를 세워서 작물을 키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텃밭으로 가서 우리 실습을 해볼까요? 텃밭으로 출발!